네, 도전의 천리길 지난주엔 달콤한 신혼생활 중인 탈북방송인 강은정씨의 결혼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은정씨 모시고 계속해서 지난주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정씨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은정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가 또 지났는데 어떻게 네. 지내셨나요? 네, 뭐 여전히 뭐 밥하랴, 살림하랴, 공부하랴, 네. 유튜브하랴. 네. 또 바쁜 시간 쪼개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정신이 어, 없었어요. 네. 어떻게? 아이고 정말 정신이 깨도 볶아야 되고 하니까 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원래 바쁜 일상이셨지만 결혼이라는 네. 게 하나 더 더 추가돼서 바빠졌어요. 더 네. 바빠졌을 것 네. 같아. 그래요. 네. 혼자 있을 땐 대충 해먹고 이랬는데 그렇죠. 신랑이 딱 생기니까 또 그러니까 밥 한 끼 또 그냥 신랑이 못 또 보내잖아요. 밥을 집에서 잘 먹고 나가야 밖에 나가 아. 기운 차리고 일할 거 아닙니까? 네. 혹시 신랑분이 삼식이신가요? 아니에요, 일식이. 일식이에요. 다행이네요. 아침에 사과 깎아 먹고 네네. 아침에 사과를 본인이 직접 깎아 드시고 이제 출근하시거든요. 네. 점심은 회사에서 드시고 아, 저녁만 이제 제가 진주성찬을 크게 차려야 되거든요. 부럽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삼식이 아니셔서. 네. 네, 지난주에 우리 은정 씨가 이렇게 깨볶는 신랑분과 결혼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좀 세세히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시간이 돼서 아쉽게 끝났었는데 오늘도 또 재밌는 입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뭐. 자, 그러면 저희가 네. 보통 여성들이 결혼을 생각할 때 네. 머릿속에 내가 상상하는 결혼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운정 씨 머릿속에는 나는 어떤 결혼식이 하고 싶었다, 어떤 상상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못 들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네. 상상은 없었어요. 왜요? 전 아직 있는데요. 전 어떤 상상이 있어요? 드레스를 입은 나의 모습이 네. 만화 영화에 나오는 뭐 아. 공주님 같지 않을까. 네. 그러시구나. 미래의 남편분이 네. 이렇게 나를 잘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음. 있고.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좀 단순한 스타일이어가지고요. 네. 그렇게 막 머릿속에 그려지는 상상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내일 결혼하네 이러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결혼식 전날에 그러니까 제가 제 결혼식 전에 음. 탈북민 동생이 또 결혼을 해요. 네. 근데 네. 축가 불러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 근데 나는 이 친구를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면식이 없어요. 네. 그런데 지인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그 뉘앙스가 언니 좀 불러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나는 노래를 잘 못하지만 그쪽에서 괜찮다고 하면 내가 가 불러줄게. 왜냐면 저는 일주일 뒤에 결혼식을 하는데 축가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결혼 그래서 준비도 해야 가가지고 되는데. 네. 예. 가서 제가 불러줬어요. 너무 긴장돼서 한 번 실수하고 두 번째 제대로 불렀어요. 네. 예, 그렇게 해주고 네. 근데 뭐 그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언니 저는 4시간도 못 잤어요. 그래서 애가 눈이 빨개가지고 결혼식 당일에. 예. 네. 근데 저는 너무 잘 잤어요. 어머. 쿨쿨 자고 아침에 네. 일찍 일어나서 같이 오빠랑 저기 샵으로 가고 어. 전 너무 잘 자고 막 긴장되거나 네. 머릿속에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 긴장을 안 하는 성격이세요? 좀 만만디인 것 같아요. 제가 만만디가 아. 뭐죠? 만만디. 어. 느슨하고 아. 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어, 네. 되게 여유로우시군요. 여유로우신 네. 분이죠. 그러면 좀 그런 걸 여쭤보고 싶은데 예. 좀 그래도 식을 치러봤으니까 네. 이런 것들은 뭐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다. 이런 것들 좀 있으시지 않았을까요? 뭐 현실이 좀 달랐다든지. 현실 상상했던 거에 비해서. 그런 네. 거요. 그러게요. 저도 결혼을 처음 해봐가지고 달랐다기보다는 정말 모든 게 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해요. 정말 네. 이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전날에 못 온다는 문자가 진짜 많이 왔어요. 네. 아. 그래서 살짝 힘들었어요. 그거는 좀 그러면서 걱정이 이제 됐군요. 아유 네. 그래 그냥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야지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 이제 위로를 한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당일날도 딱 이제 먼저 결혼식 팀이 다 빠지고 우리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조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안 오는가 보다 하면서 애써 이제 웃으면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보물같이. 영화 속 한 장면으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 저를 찍겠다고 그 돈을 이제 주고 이제 영상 촬영하잖아요. 네네네. 그 팀에서도 오시고 음. 그다음에 하나
둘 오기 시작하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벅짝벅짝대고 막 저저마다 사진 찍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신랑이랑 저랑 먼저 사진 찍고 친구들 찍고 지인들 찍고 교회 분들 찍고 하면서 그러고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네. 난 축의금은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신 지금. 없죠. 예. 네. 그런 상황이면 정신 막 없죠. 이 사람 보고 어머 오셨어요 하고 순간 또 여기 인사해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결혼식 딱 끝나고 나니까 나 그때 그 사람을 좀 더 친절하게 인사 아. 못해줘서 서운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는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어. 그래서 정말 그리고 시간이 딱 됐는데 아버지가 너무 밝은 얼굴을 은정아 이제 들어가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네. 딱 잡고 이제 진짜 솔직히 한국에서 결혼식은 축복받은 거예요. 전 진짜 네. 야, 내가 대한민국이와 결혼한 게 진짜 일생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게 정말 그 까만 양복을 착 입고 서 계신 그 직원분들께서 딱 이렇게 하고 있다가 신랑 입장하고 신랑 먼저 들어가고 신부 입장하니까 문을 착 열어주면 네.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 손잡고 같이 네. 들어가는 거거든요. 온갖 시선이 딱 그때 모여지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정말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고 나는 그냥 이 동화 속에 영화 속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결혼식이었고 또 처음 하는 것도 그렇지만 북한에서 결혼식이랑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면 자동적으로 대비가 되거든요. 네. 저는 그다음에 아버지 손잡고 이정 들어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한 300명 왔나? 코로나19 일근데, 때문에 적게 예.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야, 네. 꽉 찼었어요. 양쪽이. 야. 운정 씨 내외분들이 네. 원래 인싸신가 보요. 인싸신가 봅니다. 되게 다들 은정 씨도 마찬가지지만 예. 이제 내외분들이 모두 사회생활이나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을 다들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신 거 보면은 인싸야 인싸. 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거의 그렇게 엄청 온 것 많이 같아요. 왔습니다. 진짜 네. 꽉 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까지 생각을 하면 진짜 많이 온 거라고 아니, 생각해요. 근데 아직 말 안 끝났어. 네. 이거 아, 또 뭐- 기억하란 말이에요. 또 뭐가 남아 있군요. 성혜 씨, 이거 네, 기억하란 네, 말이에요. 딱 들어갈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내가 딱 들어갈 때 옆에서 양 옆에서 박수를 쳐줘. 그때 진짜 미친 듯이 행복해요. 관종이시군요. 그런 것 같아. 얼마나 행복하시면 일. 아니 근데 이제 본인도 해봐. 네. 얼마나 모두의 행복한가. 관심을 받는 게 정말 행복한 그럼요. 일이죠. 아. 네. 그러니까 이걸 기억했다. 즐기라고. 즐기라고 예. 긴장하지 말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진짜로. 은정 씨 즐기셨군요. 예, 아니 난 즐길 줄 모르고 들어갔는데 네. 자연히 즐기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도 진짜. 그 입장하실 때 옆에 아버님이랑 같이 네. 손을 잡고 입장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간중석에서 나오는 박수만 보이셨나요? 혹시 아버지랑 같이 들어갈 때 그 또 느낌이 또 있잖아요. 사실 보통은 많이 우시더라고요. 저는 네. 어느 때 울었냐면 부모님 앞에 이제 눈물 안 보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다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이제 맞절하잖아요. 그때 네. 그때 이제 울음을 이제 꾹 참았다가 이제 시어머니 쪽에 가서 맞아요. 네. 안고 인사할 때 그때 음. 그냥 아버지 어머니한테 못 보였던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궁금한데 저는 못 음. 겪어봐서 근데 네. 그때 어떤 감정이면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저도 그때는 보면은 눈물 나긴 하는데 그 감정이 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나도 정확히 이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 어떤 부모님들의 그 로고가 느껴지고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내가 이제 부모님 곁을 떠나가는구나. 이런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일단은 딱 어떤 한 가지 생각은 없는데 그 눈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을 좀 그때 이해를 좀 했었나 봐요. 맞아요. 네. 이제 저도 뭐 잠깐 뭐 여담이긴 하지만 결혼식 결혼식 사회를 몇 번 진행을 해봤는데 아직 안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결혼을 안 했지만 예. 사회를 몇 번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하신 네. 것 같아요. 두 맞아요. 분 다. 근데 예. 거기서 이제 그 신랑 신부가 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때 네. 하는 말이 이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이제 인사를 그 하겠습니다 하는 말에 순간 무너져요. 울어요. 네. 네. 우시더라고. 진짜. 네. 그래서 저도 생각했을 때 부모님의 노고가 생각이 나서 네. 다들 그렇게 우시나 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네. 눈물이 나요 그때. 잘해야 되겠어요 부모님한테. 진짜 잘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내가 아까 반성하고 얘기를 있어요. 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신랑 이게 딸들은 다 못 데쳐 먹었어. 싸잡아서요.
아니, 딸들은 이거 키워놓으면 네. 신랑한테 지 가버린다고. 신랑밖에 모르더라고요. 제가 정말 네. 부모님께는 늘 잘한다고 하고 잘하려고 했지만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맨날 이제 신랑이 저는 퇴근해서 딱 오는 시간을 맞춰서 이제 밥을 불리고 쌀을 불리고 오빠 운동이 끝나면 딱 먹을 수 있게끔 상을 차리거든요. 근데 그 지극정성을 지금 맨날 행복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딱 스치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엄마한테 이렇게 해드린 적이 있나? 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갑자기.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마침 유튜브 촬영이었어요. 그래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제가 이제 그 정성으로다가 밥을 해서 네. 예전에는 그냥 편하게 나가서 사 먹고 막 이랬었거든요. 어. 네. 근데 그날에 이제 죄송해가지고 생각이 나서. 아버지 이제 밥을 해서 직접. 드리고 네. 엄마랑 같이 그렇게 먹고 촬영을 했죠. 네. 그러셨군요. 네. 아, 아주 정말, 행복에 돋치되면 그래서- 좀 헷가닥 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결혼이 주는 어떤 또 다른 성숙함인가요? 예,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반성하게 되네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쁘게 밥을 했던 적이 딱히는 없어요.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진짜. 제가 유튜브 영상을 또 꼼꼼히 다 봤거든요. 다 보셨군요. 근데 보통 우리 신부님들은 수줍어서 네 이렇게 답하는데 혼인 서약할 때. 혼인 서약할 때 주례 선생님께서 신랑을 뭐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하니까 정말 우렁차게 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정도로 행복하셨습니까? 그럼요. 너무 행복했죠. 저는 진짜 이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왜 그 신혼이라서 행복한 것도 있는데 저는 신랑 그 인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랑은 아닌데 정말 여자들은 네. 무조건 내 편을 맞아요. 원하잖아요. 예, 자상한 네. 남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신랑이 크리스찬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절대 만나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남의 얘기하는 것도 못 들어보고 그래서 막 이런 일 있으면 신랑한테 꼬자지라고 그럼 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무슨 선생님 같은 거예요. 아 이게 중립에 누가 잘못했다 이걸 확실하게 정해주는군요. 아니요. 딱 중립에 서가지고 네. 이건 내 편도 아니고 이 편도 아니고 아 딱 중간 중립의 근데 나 입장을 괘씸한 지키시고. 거야.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음에 서운해가지고 막 울면서 막 투정하고 왜 내 편 안 들어주냐고 막 그랬어요. 아니 뭐 갑자기 또 이제 남편. 아니 그러니까 네. 아. 처음에는 제가 음. 그때 이제 막 그러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아 이런 게 오히려 더 좋겠다. 그냥 마냥 다 들어주고 잘못했는데도 네 편 들어주고 막 내 편 들어주고 이러면 좀 내가 마음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성숙된 신랑 인성이 되게 좋았어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사소하게 저를 챙기고 또 부모님한테도 너무 잘해주고 하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운전하다가도 배우자가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네. 일생 중에서. 그래서 제가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나한테 그래서 감사해갖고 울컥한 운 적이 몇 번 있어요. 네. 그러셨. 마냥- 지금도 눈물 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에요. 네. 제가 지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은 정말 강한 적수를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네. 보통 결혼 생활하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네. 이제 남편분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서운한 얘기도 좀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소연 한탄 같은 것도 좀 하는데 강훈정 씨는 전혀 안 하시고 미안합니다. 아니요 그만큼 부럽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진짜요? 완벽하신 신랑분이시면 이렇게 예. 칭찬밖에 할 게 없을까.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도대체. 너무 부럽다. 혼인 서약할 때 이제 크게 네라고 대답하신 거 보니까 네. 정말, 네. 그래서 음. 그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밀당 못하고 내승 이런 게 없어요. 저는 막 좋으면 막 좋아서 앞에서 막 있다 싫으면 또 금방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솔직한 성격이시군요. 네. 네. 근데 그런 마음이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물어보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너무 좋아가지고 네 하고 크게 대답을 했던 솔직하게?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그게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옆에서 이제 여성 네. 이제 결혼하시는 신부가 네. 사실 네 이렇게 대답하는 게 굉장히 작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여성분이 네라고 대답하면 네. 옆에 있는 남성 그 이제 결혼하신 남편분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을 것 그래요?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저는 예. 어떻게 답할 것 같나요? 마이크 주세요 하고
갑자기 크게 외칠 것 같은데. 마이크 잡고 네 할 거 아니에요? 에디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 네. 성혜 씨 결혼식 때 꼭 가야 되겠다. 저 의외로 또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네. 진짜요?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예. 이제 예식을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계획도 세우고 그런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에 네. 사실 예식이라는 거는 30분, 길면 1시간 아니면 끝나잖아요. 네, 네. 너무 그런 시간이 아깝거나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진짜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네. 아니요. 허심탄회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아니요, 네. 그런 건 없었어요. 네. 저희는 워낙 신랑 신부가 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정교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주례를 봐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 주례서는 그 시간도 너무 아깝지 않았고 정말 진짜 귀한 말씀이어서 진짜 그 말씀 듣는 내내 그때 오히려 더 울컥울컥했던 것 같아요. 예, 둘이서 평생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진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늘 여기에서 주례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이 목사님 말씀 듣고 힘을 내야지 뭐 그런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저는 그럼 그 무대 위에 있었던 시간이 예. 굉장히 짧게 느껴졌나요? 길게 느껴졌나요? 어땠어요? 딱 좋았던 것 같아요. 딱 예. 좋았다. 예, 예. 딱 적당했다는 좋았던 것 뜻이군요. 같아요. 예. 예. 근데 그렇군요. 아쉬웠던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전 사실 제가 네. 이제 노래를 하고 주위에 음악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축가를 불러주겠다는 팀이 4팀인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한 곡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축가를 못했어요. 좀 2팀이 했어요. 아. 2분이서 이제 한 팀 한 팀 불러주셨는데 그 외에 계획했던 것들을 못해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축가를 또 2팀이 불렀으면 자진해서 하겠다고 했던 팀들인데 네. 서로 경쟁은 없었나요? 경쟁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다행이네요. 뭐 오디션 네. 프로그램이 경쟁은 경쟁까지 하고 없었어요. 그래. 네. 근데 좀 그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은정 씨 이제 노래를 부르시니까 네. 내가 불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쉬운 맞아요. 거예요. 저도 한 곡 이게 불러서 가끔 신부가 노래가 부르기도 하거든요. 예, 네, 하객분들도 네. 좀 기쁘게 하고 신랑한테도 불러주고 이렇게 맞아요. 하고 싶었는데 아. 근데 그 아로하인가요? 아로하. 네. 아로하 그거 네. 신랑이랑 같이 부를까 준비하려고 하다가 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시간 네. 관계상 안 시간 되겠다. 관계상 네. 그렇고 그래서 아. 그냥 저희는 그건 안 했거든요. 네. 그럼 신랑분의 어떤 서프라이즈 같은 건 없었나요? 없었어요. 아. 내성적이셔가지고. 근데요. 예. 제 주변 친구들은 예. 결혼을 하고 나서 행복하다고는 하는데 예. 2번 다시는 못할 짓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똑같아요. 심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감정 소모가 굉장히 많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첫 번째가 청첩장이거든요. 청첩장을 그 돌리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은 이제 가서 만나서 드려야 되고 어떤 분은 이제 모바일로도 드려야 되고 그러다가 그 애매모호한 관계가 있어요. 누구한테 줘야 되는가? 예. 그러니까 청첩장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성혜 씨한테 제가 청첩장 안 보냈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그 전에 우리 문자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갑자기 연락 안 하다가 나 결혼해 하고 보내기가 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낸 분들도 몇이 있어요, 제가. 근데 또 이거 또 안 보내면 또 서운해하겠지. 이래서 그냥 또 전화해가지고 그동안 안부도 못 드리다가 이렇게 결혼하는 차원에서 그냥 드리게 됐는데 죄송하다고 시간 되시면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이게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챙겨가면서 해야 되는 게 이게 엄청난 에너지 낭비거든요. 네. 거기에서 벌써 이게 사람이 지쳐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그다음에 뭐 신랑 신부 과정에서 이제 예단 준비하다 싸우시는 분들도 많대요. 맞아요. 웨딩 플래너님 말로는 네. 그리고 식장 보러 갔다가 파탄나는 것도 있대요. 왜죠? 그 의견이 안 맞는 아. 거예요.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또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런 것도 있고. 네. 네. 근데 저희는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쭉쭉쭉쭉 다 그 네. 100% 저한테 다 맞춰줬어요. 신랑이. 그래가지고 그나마 그렇게 해줘서도 지금 되게 편한데 이게 반지 맞추고 옷 입어봐야 되고 뭐 사이즈 재야 되고 막 이거 그 자잘한 신경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예식장 신경 써야지, 네. 하객 신경 써야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신혼여행인 거예요. 네. 신혼여행 예약하고 가고 중요하죠. 근데 저는 다니는 건 다 제가 하고 컴맹이니까
앉아서 컴퓨터로 따다다닥 하는 거 신랑이 다 했어요. 뭐 기차표 아니 그러니까 네. 비행기표 예약하고 네네. 렌트카 빌리고 호텔 예약 이런 거 다. 야, 든든하네요. 네, 그러니까 감정 소매가 제일 힘든 거 예식을 같아요. 하면서 감정 소비 때문에 두 두 번은 번은 못하겠다. 못할 것 같아. 이런 두번 말씀이신 것 못하겠어. 같아요. 그런 한 번 가정에서 했으니 잘 살아야지. 네. 그런 가정에서 어. 아 요거는 좀 신랑분이 좀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요건 좀 아쉽다 이런 부분도 혹시 있나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다 맞춰줬다고 하니까 네. 아쉬운 점은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없었어요. 은정 씨 얘기를 들어보면 네. 잘 맞춰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싸우지 않게. 그게 네. 중요한 거 서로 네, 맞추는 서로 잘 게 진짜 맞춰주는 거. 중요한 네. 거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얼마나 이게 인간이 저는 진짜 사랑은 저는 예수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진짜 사랑이라고 이게 반사돼서 나올 때 그 이유가 그 동기부여가 상대가 나에게 너무 잘 맞춰주고 잘해주니까 막 사랑에 이런 감정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외로 저 더 잘 못 맞춰주거나 뭐 이런 게 좀 나한테 내 기준에 못 미친다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불만으로도 표출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맞춰가는 게 진짜 중요한 네. 것 같아요. 진짜 은정 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맞춰가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런 것 생각이 같아요. 들어요. 예. 자, 그럼 이제 신혼여행을 이제 가셨잖아요. 네.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제주도요. 제주도. 제주도 갔죠. 또 제주도 하면 이런 노래 있잖아요. 떠나요 둘이서 요거 맞아요. 있잖아요. 정말 둘이 떠나셨네요. 좀 둘이 떠났죠. 좀 어땠나요? 제주도 여행 괜찮았나요? 진짜. 아니 저는 우리나라 제주도 가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 네. 어려운 시기에 어. 우리 제주도의 경제도 살려주고 그렇죠. 맞아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벌써 네. 그렇지. 근데 사실 코로나만 아니면 또 다 해외 여행지로 하와이를 많이 꼽더라고요. 작년에 맞아요. 제 네. 친구가 결혼을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들떠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해외여행 가면 2주 이주 격리에 그럼 신랑 회사 잘린대? 어떡해요? 그러니까 더 휴가 뭐 기간을 그러면 안 격리 기간으로 되는데. 보낼 수 없잖아요. 네. 예. 아 그래가지고 제주도로 가자 이렇게 해서 어. 신랑이 일단 다 예약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저희 호텔을 어디서 잤냐면 롯데 호텔에서 자고 바로 그 옆에 신라 호텔에서 또 야, 자고 제일 좋은 오. 호텔들만 갔군요. 예. 그리고 인생샷이 그렇게 멋지게 찍히는 히든 클리브 호텔이 있대요. 네. 수영장에서. 수영장이 수영장이 달려있네. 절벽에 있어요. 약간 어. 아찔한데요? 사고도 좀 많이 났대. 근데 보호장치 다 돼 있고 네네. 그렇게 큰 호텔은 아닌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사진 그래서 찍기 좋은 거. 그래서 12층인데 그 옆에 이제 다 보이고 수영장이 내려다 보이고 앞에 바다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천뜨기가 거기서 티 나는 거야. 왜요? 들어가자마자 무슨 집부터 앉아 하세요? 사진? 소파 그리고 그 화장실 내부 침대 돌아가면서 사진 찍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네. 나 이런 걸로 이제 이사 가면 이런 걸로 집 꾸며놓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은정아 일단 알았어. 저 밖을 좀 봐. 딱 보니까 세상에 제가 무슨 그 성안의 공주가 된 것처럼 신데렐라. 너무 행복한 거야. 그다음 네. 딱 자고 일어났지. 일어났는데 우리 신랑은 아침형이에요. 5시 반에 깨요. 네. 일어나. 운동하러 가죠. 운동하고 그다음에 준비하고 네. 7시 반인가 그때 조식 먹으러 가는 거예요. 네. 조식 먹는 게 왜 그렇게 행복해? 오. 진짜 나 태어나 처음 먹어봤잖아. 사랑이 이렇게 무섭네요. 저는 지금 진짜. 아니 이건 뭐 스파르타식 신혼여행도 아니고 새벽부터 단련시키네 이랬는데 조식 먹는 게 그러게요. 행복하시다잖아요. 그게 사랑이 이렇게 무서워. 신혼여행하면서 5시 반 조기 기상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여행 가서도 그렇게 못하죠. 네, 남편분이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네. 근데 너무 시간이 알차고 되게 되게 좋더라고요. 재밌게 잘 저녁이만 보냈군요. 되면 네. 또 딱 내려가가지고 둘 다 술을 안 마시니까 그냥 음료수에다가 이거 안주 넣고 그 마시면서 그 분위기를 아. 즐긴데 정말 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드라마 속 한 장면 연상됩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제 북한에도 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가긴 하죠. 아니 네. 신혼여행 어디를 가요? 북한은 신혼여행 못 가나요? 못 가죠. 그래요? 그러니까 평양이나 네. 이런 좀 지위가 있는 분들은 아빠 차를 타고 뭐 묘양산이라든가 이런 데를 돌아다닌대요. 돌아다니는 거고. 근데 네.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는 동네에서 그냥 결혼식 하고 한 바퀴 이제 그 차도 뭐 당비석고 빌린다던가 밀려서 예 타는군요. 그렇게 네. 해서 한 바퀴 삥 돌고 돌고 사진 찍고 거기다 이제 그 신랑 신부 짐을 싣고
이사를 가는 거죠. 아니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이렇게 해서 바로 생활에 들어가는 건 봤어도 신혼여행을 가는 거는 못 봤어요. 그렇군요. 네. 사실 결혼식 꽃은 신혼여행인데 그러니까요. 그게 그쵸. 없는 게 진짜 아쉽다. 아유, 자 그러면 이 제주도에서 공주님 같은 네. 네, 호텔에서 이제 성 같은 데서 이제 공주님 대접 받고 네. 4박 5일, 6박 5일이었나요? 5박 6일이요. 5박 6일. 네. 네. 이게 보내고 오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두 분이 사시는 신혼집으로 향하셨을 텐데 아 신혼집 아직 안 구했어요. 아, 그래요? 저희는 이제 신랑이 회사가 이제 회사를 좀 옮겨야 될 그거라서 그거 보면서 이제 집을 잡아야 돼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두 분이 지금 함께 생활하시는 곳으로 딱 갔을 텐데 네, 네. 여행짐 딱 풀고 다니까 느낌이 어떠셨나요? 어. 아 이게 녹초가 됐지. 이게 현실 결혼이다 뭐 이런 느낌은 없으셨고 아, 그냥 여행 필요에 녹초가 되신 건가요? 일단은 여행 필요에 녹초가 된 거예요. 네네네. 그다음 그 다음부터 저희 신랑이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집에 일을 거의 뭐 못 도와줘요. 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은 했죠. 오빠 절대로 지금 일이 바쁘니까 이거 끝날 때까지만 절대 집에 일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이게 한 4일 지났어. 설거지를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네. 거짓말 안 하고. 신랑은 바쁘니까 계속 책을 집에 봐야 없으니까. 되고 네. 일 때문에 막 네. 새벽에 나가고 이런데 제가 그걸 다 받아들이겠다고 해놓고도 정작 딱 부딪히니까 며칠이 지나고 이러니까 이게 맞나 이렇게 헷갈리고 좀 네. 결혼 이제 현실에 딱 부딪히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조금 이제 저도 서운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말을 해야죠. 그거 담아놓고 있으면 오히려 더 불화가 깊어지고 싸우게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얘기를 이제 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맞춰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얘기를 하면은 바로 그냥 오케이 하고 두 번 다시 반복은 안 해요. 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반대지. 오빠는 무조건 나한테 맞춰야 되고 나는 안 지키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너는 안 지키면서 그렇게 한다고 이제 오빠가 웃으면서 이제 장난으로 얘기하면 그 앞에서 이제 넘어가려고 뭘 하겠어 여자가. 애교. 당연하지. 아양 떨어야죠. 애교를 그냥 떠버리면 우리 오빠는 그냥 웃으면서 쓱 돌아서지. 그러면 이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전해술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전 결혼 못 하겠어요. 저도 은정 씨 애교를 들으면 바로 살을 녹을 것 같아. 서운했던 게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전 저걸 못해서 결혼을 못 하겠어요. 전 아니요. 문제가 생긴다 네. 그러면 바로 신랑이랑 100분 토론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스타일의 차이일 것 같고. 그럼 이제 지금 은정 씨 결혼한 지 이제 한 4개월 정도 되셨나요? 예, 그렇죠. 그 정도 됐죠? 예. 좀 이제 4개월 정도 지났을 텐데 예. 달라진 게 좀 있나요? 결혼을 하고 나서 예, 네. 엄청 많죠. 어떤 게 좀 달라졌나요? 일단은 삶이 너무 유익해졌어요. 네. 제가 혼자 때는요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그래봤자 저는 뭐 여기 딱 이게 고정돼 있어요. 제가 또 술도 안 마시고 운동장 그러니까 코로나19 전에는 운동장, 교회, 일터, 그다음 친구 요게 다거든요. 네. 그것도 무슨 뭐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 막 나가고 막 이랬었는데 신랑 딱 만나고 나니까 저녁 시간에 보통 약속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랑 밥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없으면 안 되지.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는데 이거 때문에 약속을 일단 미루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가정이 일단 먼저 생각이 나는군요. 예, 네. 그 신랑이 먼저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하고 제가 건강이 엄청 좋아졌어요. 혼자 살 때는 네. 이제 프리랜서고 하다 보니까 다음날 일이 없을 때는 늦게까지 막 드라마 보고 이러다가 다음날 12시까지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운동 좀 하고 씻고 나면 저녁이야. 그럼 내가 멍해. 어머나 얘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근데 신랑 만나고 나서 그게 없어졌어요. 아침, 점심 전 규칙이 딱 잡혔고 네. 혼자 있을 땐 특히 잘 안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랑 만나고는 잘 안 먹게 되는 게 아니라 신랑을 챙겨야 되다 보니까 같이 잘 먹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서방님께서 건강을 너무 신경을 쓰고 먹는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찬밥을 먹는 거 되게 싫어하고 그렇게 하고 음식을 만들었다 먹는 걸 싫어해요. 근데 두 가지 한 가지라도 그때 만들어 먹는 거. 이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살림이 늘었고 밥도 되게 이제는 빨리빨리 해요. 반찬 4가지, 5가지 하는 거 30분이면 하더라고요. 오. 그리고 밥도 그 전기밥솥에 옛날에 해 먹었는데 이게 무쇠솥에다 해 먹으면 철분이 나온대요. 그래서 무쇠솥으로 바꿨어요. 좀 점점 이제 이게 생활이 풍부해지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마음이 좀 생각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맞춰가려고 하는 노력 이런 거로 봤을 때 제가 좀 더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건강도 좋아졌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밖에서는 막 밟고 이러다가 집에 딱 들어가면 너무 외롭고 그렇죠. 뭔가 내가 허전하고 난 멀쩡한 애인데 막 이런 게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딱 결혼하고 집에 들어가면 둘이 함께 있으니까 그 공간이 꽉 차 있고 그리고 우리 되게 사는 게 너무 웃겨요, 둘 다. 어떻게 유튜브로 찍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 하고 싶은데 얼굴 때문에 신랑은 아. 이제 나가는 걸 원치 않아서 네. 한쪽에서 신랑이 저쪽에서 공부하면 저는 또 이쪽에서 공부를 해요. 그 가만 보면 신혼인데 너무 웃기는 거예요. 어디 놀러도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냥 주말에만 한 번씩 가서 이제 그 외식하고 들어오고. 근데 삶이 너무 유익해지고 헛시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결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초지일간 계속 쭉 깨를 마구마구 볶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 결혼은 해도 후회고 안 안 해도 해도 후회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맞아요. 은정 씨는 어떤 의견인가요? 저는 후회해도 하고 후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진짜 여자로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진짜 막 사랑거 하나까지도 챙겨줄 때 그 사랑을 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결혼을 해도 저도 지금 많이 행복하잖아요. 어느 순간 싸우고 나서는 후회할 수도 있고 또 돌아서면 아니지. 또 우리는 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전 결혼을 하는 거를 강추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은정 씨가 생각하기에 결혼이란 네.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일까요? 우리 이게 제목이 지금 도전의 천리길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내 인생에서 모르게 했던 도전이 하나 있어요. 그게 탈북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모르고 해서 넘어오다 보니 내가 끝까지 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끝까지 도전해야 되는 그게 탈북이었는데 이제는 사랑해서 한 도전? 그게 이제 평생 걸린 도전인 게 그게 이제 결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뭡니까? 사랑만으로는 못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행복하다가도 뭐 미워할 때가 있으면 사랑할 때 있고 사랑할 때 있으면 증오할 때 있고 뭐 다 그 상황에 따라 그런 게 있겠지만 저는 제가 가장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지거나 네. 좀 위기가 왔을 때 본의 아니게 그런 한국은 솔직히 보면은 이혼 이런 게 뭐 경제적으로 실패해서도 이혼이 되고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가족을 지키고 끝까지 이 결혼을 지키고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까지 신랑이랑 사는 게 도전이다.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게 도전인 네.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그게 그 외에는 이젠 도전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정말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그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이제 네. 탈북, 이제 생존을 위해 도전을 한 거잖아요. 네, 그거 탈북이라는. 근데 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도전은 행복을 위한 도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더 행복해지기 위한. 네, 네. 네. 그 과정을 이제 결혼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도전이 무서워요. 무섭기도 하고 네. 때론 신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이 도전이에요. 네. 결혼에 도전. 도전을 했습니다 지금. 네. 네. 그러면 행복한 결혼에 도전하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 부수적인 도전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기 자신을 좀 네. 낮추는 거예요. 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막내로 살아가지고 계속 오자오자하고 막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그거 외에도 신랑이 항상 저를 맞춰주고 제가 필요한 거 그냥 알아서 말 안 해도 다 이렇게 챙겨주고 이러는 스타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한 게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부수적인 거를 이제 꼽자면 뭔가 내가 나의 어떤 마음에 빗나갔을 때 네. 상대가 이렇게 해줘야 맞는 건데 왜 이렇게 안 하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냥 더 이제 낮추고 존중이다, 존중.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돌고 돌았어요. 아니요. 존중을 하다 보면 네. 더 행복한 도전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결혼을 통해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지금 얻게 된 은정 씨가 좀 앞으로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참 기대가 되는 것 네, 같습니다. 1년 후에 만납시다. 1년 내에도 행복한 모습일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 도전 천리길 2주 동안 새댁이 된 탈북 방송인 강은정 씨와 결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은정 씨 입담에 참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아시지만은 은정 씨와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도전자로 도전 천리길 찾아뵙겠습니다. 자, 은정 씨 2주 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 통일은 북한 청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도전의 천리길.